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평안의 득공이 변호사 최봉균입니다. 오늘은 할머니가 손자에게 준 유학비에 관하여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에 관한 재미난 판례가 있어서 이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할머니가 준 유학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네,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나 손주에게 유학비를 지원할 때 이 돈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법적으로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해석과 실제 사례에 따라 때로는 비과세가 될 수도 있고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알기 쉽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룬 2021년 7월 13일 판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1992년생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에서 학부과정을 마친 유학생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원고의 할머니는 매월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총 3억 3천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원고는 이 돈을 학비와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이 돈을 사전증여로 보고 증여세 2억 8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물론 이 증여세에는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세금 부과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네, 서울행정법원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조항은 증여세를 공익적 목적이나 사회정책적 필요에 따라 제한하는 규정인데 단순히 교육비로 사용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죠. 법원은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라는 표현을 해석하면서 이런 돈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꼭 부양 의무자가 경제적으로 부양할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부모가 부양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원고 자신도 성인이어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따라서 할머니가 보낸 유학비와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제가 들어봤을 때 이번 판결에 대해 논란이 좀 많았을 것 같거든요. 논란은 없었나요? 네, 물론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번 판결이 지나치게 엄격한 해석이 적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비는 생활비와 달리 그 사용 목적이 명확하잖아요. 특히 자녀의 학업을 위한 비용 지원은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를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본 것은 과도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2003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당시 개정 이후에는 교육비를 부양 의무와 무관하게 비과세로 인정하겠다는 입법 목적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이 그 취지를 무시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해외 유학비가 고액일 수 있지만 이는 다양한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를 단순히 부유층만의 문제로 간주하고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의 형평성을 해칠 수도 있는 것이죠. 변호사님 말씀 중에 생활비라는 게 나왔는데요. 교육비와 생활비는 어떻게 다른가요? 네, 교육비와 생활비는 그 사용 목적이 다릅니다. 교육비는 학교 수업료, 교재비, 시험 비용 등 학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말합니다. 반면 생활비는 기숙사 비용, 식비, 교통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교육비와 생활비 모두 포함된 송금이었는데 법원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증여로 보았습니다. 교육비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법원은 부양 의무와 경제적 자립 가능성을 근거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변호사님, 부양 의무와 증여세, 비과세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네, 부양 의무는 가족 간에 서로 경제적으로 돕는 법적 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를, 조부모는 손주를 부양할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부양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지원된 금액이어야 하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부모가 경제적으로 원고를 부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모가 보낸 돈은 부양 의무에 따른 지원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러면 만약 부모가 지원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네, 사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의 유학비를 지원했다면 부모는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교육비나 생활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할머니가 송금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부모가 직접 지원했다면 법원이 다르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금 의외의 판결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번 판결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이번 판결은 유사한 상황에서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금전 지원이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에서 세무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나 손주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할 때는 증여세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외 유학비를 비과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해외 유학비를 비과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지원을 하는 사람이 법적으로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원하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지원금의 사용 목적이 명확히 교육비로 한정되어야 하고 생활비로 사용된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하여 학비와 생활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사례에서 나왔던 할머니가 손주에게 유학비를 주고 증여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했나요? 네, 이 부분이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할머니가 직접 손주에게 돈을 주는 대신 부모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금액을 한 번에 크게 송금하는 대신 여러 번 나누어 송금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증여세법에는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는 비과세로 인정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학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네, 이번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가족 간의 금전 지원이 항상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교육비와 생활비에 대한 부분, 부양 의무 여부, 경제적 상황 등이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자녀나 손주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관련 법적 요건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가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세금 관련해서 많은 상담이 저에게 들어오는데요. 세금에 관련된 문제들은 법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꼭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